안녕하십니까. Hello everyone. Guten Abend. 자, 오늘 지금 녹화하는 날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포퍼의 반증주의, 쿤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요 두 개를 잘 오밀조밀 섞어서 만들어 약간 7대3 정도? 6대4 정도? 비율로 나온 러커토시의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에 교과서에는 한쪽밖에 없어요. 한쪽밖에 없는데 이게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은 예시고 내용은 이거 7줄밖에 없거든요. 8줄밖에 없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따로 특이한 게 이만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한 문장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실제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에 5분, 10분 걸릴 정도로 엄청 많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쓱 보고 지나가기만 하면 뭐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걸 아는 사람이 요약했을 때나 그러는 거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제 이것만 보고 넘어가면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요거 한쪽밖에 없지만 그래도 양이 많다는 점 유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근데 선생님도 이거를 대학생 때 공부를 했었을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여러분한테도 그 체계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앞서서 그래도 연구 프로그램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커토시라는 사람이 선생님 미안합니다. 이게 목이 짧은데 목도 굵은데 목젖이 여기 딱 단추에 걸려있어 갖고 말할 때 불편하네요. 이걸 좀 처치를 많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커토시는 일단 누구의 제자랬죠? 포퍼였죠. 포퍼의 제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자가 꼭 스승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러커토시는 포퍼의 반증주의, 즉 진화 모형을 따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진화 모형에 대해서. 그 진화 모형을 따르고 있고 진화 모형을 따르면서도 쿤의 격변 모형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꼭 요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중간에 있다고 보면 되죠. 중간인데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퍼 쪽에 살짝 치우쳐져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러커토시는 쿤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기본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요것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제 러커토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 이게 반증이 되면은 그거는 과학인데 뭐 이런 것들 했었죠. 포퍼에서. 근데 어떤 위기가 계속 찾아와서 혁명을 통해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혁명이었었고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섞은 게 뭐냐면 두 가지 이론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거죠. 이게 또 쌤이 계속 앞에서부터 하는 게 천동설과 지동설이거든요. 이것도 또 예를 들면 잘 맞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은 서로 다른 두 내용이 공통 분모가 뭐였죠? 바로 이 하늘에 떠다니는 태양과 행성들은 과연 어떻게 돌고 있는 것인가? 이게 공통 분모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 경쟁하는 이론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거든요. 근데 러커토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반적인 원리나 기준에 의해서 한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우월하면 그러니까 지지도가 높은 거죠. 한마디로 지지도가 높으면 이 지지도가 높은 쪽을 따른다는 게 바로 연구 프로그램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한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우월하다는 판단을 하여 그 이론을 선택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 프로그램은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포포의 반증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이제 처음에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쿤의 모형이 나왔죠. 근데 이 쿤의 모형에 쿤한테 포퍼가 지려고 하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퍼 것을 이제 한계점을 보완을 해서 다시 내세운 거죠. 근데 이제 얘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하면서 내세운 거죠. 그게 약간 신세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튼 이런 극복하기 위한 모형이고, 개념적 구조랑, 자 이건 잘 알아야 돼요. 개념적 구조랑 그리고 방법론적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책에서는 개념적 구조라는 게 핵과 보호대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 있고, 방법론적 규칙이 이제 여기 그냥 규칙 이렇게 해서 핵과 보호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 핵과 보호대를 이제 개념적 구조라고 봤어요. 그래서 쌤은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이제 세 가지예요. 개념적 구조가 있고, 이 개념적 구조가 방법론적 규칙으로서 변해요. 이제 제일 큰 틀은 개념적 구조 요건데, 이 방법론적 규칙으로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조율이 되느냐, 요 개념적 구조가 하나의 큰 이론을 포괄하는 거면 이제 방법론적 규칙에 의해서 이 이론들이 조금 더 정확한 이론이 되느냐 아니면 안 좋은 이론으로 되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주가 되고, 얘네들은 약간 도구, 어떤 방법적 측면의 그냥 그런 일종의 아이템이죠, 아이템. 네. 얘가 게임 캐릭터면은 얘네는 이제 아이템이에요. 쌤이 약간 설명할 때 여러분 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쌤은 롤을 딱히 잘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이게 계속 공부할 때마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랑 계속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비슷하게 해서 게임에 빗대서 한번 조금 설명해 볼 건데, 오늘 이제 여튼 개념적 구조는 하나의 캐릭터라고, 게임 캐릭터처럼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방법론적 규칙은 게임으로 치면 아이템 같은 느낌, 아이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이론 형성 활동이라는 건데, 이론 형성 활동은 뭐냐면 그거예요. 게임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승리하냐 패배하냐, 요 정도 차이로 보면 돼요. 그냥 얘는 그냥 요거 두 개보단 덜 중요한 거. 여튼 이렇게 개념적 구조, 방법론적 규칙, 그리고 이론 형성 활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적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념적 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이 끼칠수록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결과라기보다는 이제 방법론적 규칙이 주는 영향이 거의 이론 형성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 왜냐면 얘가 자체가 이론이니까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얘로 보면 돼요. 조금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아이템이 물리 공격력을 증가시킨다 하면은 이제 물리 공격력 증가라는 게 요 이론 형성 활동이고, 물리 공격력이 증가함으로써 캐릭터가 세진다 자체가 이제 이론이 더 강력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잡고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개념적 구성이에요. 개념적 구성은 두 가지로 있어요. 견고한 핵과 그리고 보호대가 있습니다. 핵과 보호대, 약간 그 우리 지구의 그 핵과 멘틀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핵과 보호대는 뭐냐면, 보호대는 그냥 P라고 생각하면 돼요. P, 캐릭터 게임 HP 있죠, HP.
피통이라 생각하면 돼요. 핵은 절대 안 죽습니다. 캐릭터는 물론 롤은 죽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게임에서 웬만하면 안 죽으려 하잖아요. 죽으면 시간초 걸리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RPG나 이런 데서 최대한 안 죽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전제로 깔게 게임에서도 절대 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견고한 핵은 캐릭터 그 자체라고 보면 되고 보호대는 캐릭터 피통이나 쉴드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견고한 핵은 연구 프로그램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가정들로 이루어진 개념 체계입니다. 이게 내용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사실적인 부분, 개념 체계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논리적 구조와 더불어 절대적으로 옳다. 말이 이상한데 여튼 논리적 구조와 더불어서 옳다는 정의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어떤 현상과도 마찬가지죠. 해는 뜬다는 매우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특징은 거부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세 번째 특징,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똑같은 말인데 매우 일반적이면서 이론적인 가설의 형태예요. 이럴 때는 이론적인 가설의 형태는 뭐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그냥 느낌으로써 우리가 꼭 이거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할 논리 이런 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 있다, 그냥 당연한 사실과 현상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보호대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예시는 뉴턴의 운동법칙, 뭐 쉽게 말해서 물건을 밀면은 간다, 이런 운동법칙들이 있죠. 이거는 뭘 공식으로 설명하긴 해야 되죠. 일단 당연한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따가 쌤이 뒤에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예시로 한번 쫙 훑어볼 건데 그때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견고한 핵은 이론의 기본 원리 역할을 한다.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건데 해가 뜬다. 근데 해가 왜 뜰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견고한 핵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책에서 보면은, 책에서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보호대에 가서 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이루는 혁명 전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핵이 파괴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책에서 조금 애매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명심합시다. 핵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핵이 아니라 견고한 핵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호대예요. 보호대는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핵을 보호한다 했죠. 이렇게 쉴드 같은 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견고한 핵을 보충하는 보조 가설과 초기 조건 및 관찰 자료에 대한 가정,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뉴턴 운동이라고 치면 이제 뉴턴 1법칙 있고 2법칙 있고 3법칙에서 관성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아까 그 기본 원리를 보충하는 보조 가설들은 이제 해가 동쪽에서 뜨면 왜 동쪽에서 뜰 것인지, 이렇기 때문에 동쪽에 이런 그 귀축법에서 했던 거라든지 뭐 귀납 출현에서 썼던 뭐 연역조에서 썼던 여튼 이런 것들, 그런 보조 가설들이나 아니면 초기 조건은 뭐 전제 같은 거예요. 전제 및 관찰 자료에 대한 가정, 요것도 앞에 다 이게 결국은 보호대가 뭐냐면 어떤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귀축법을 통해서 만드는 가설이라든지 아니면 귀납 출현과 연약 출현을 이용한 그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다 보호대의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관찰 결과에 따라서 보호대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견고한 핵을 반증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관찰 결과, 그러니까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뭐 귀납이든 뭐 이런 과학적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론이 정밀해지고 또 다양한 데 접목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된다 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증
반증으로부터 보완할 수가 있죠. 자, A 이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지 않냐, 이런 반증이 있지 않냐 하면은 A 이론을 계속 연구함으로써 이 반증에 대해서도 이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설이나 가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론을 조금 더 정교화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실드가 탄탄해지는 거죠. 보호대가 탄탄해지고 반증으로부터 이제 공격이 왔을 때 딱 막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레벨이 도달되는 거죠. 자, 레벨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레벨이 높은 애들한테 덜 당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보호대가 커질수록 피통이 세지니까 당연히 똑같은 데미지를 입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데미지를 입게 느껴지겠죠. 여튼 이렇게 핵과 보호대가 있어요. 이 구조가 기본 구조인데 이제 뒤에 할 방법론적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핵은 안 변한다 했어요. 핵은 안 변하고 보호대가 두꺼워지느냐 얇아지느냐, 그러니까 보호대가 더 세지느냐 약해지느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기 때문에 핵은 그대로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개념적 구성에서 제일 알아야 될 포인트는 1번 견고한 핵과 보호대로 이루어져 있다. 2번 핵은 유지하되 보호대가 이제 계속 조절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방법론적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 아이템 같은 존재인데, 핵이 어떻게 보호되느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핵이 보호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 발견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 발견법이 있습니다. 왜 발견법이냐면 연구 프로그램 자체가 일종의 발견법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보호대가 조절된다라는 양식을 갖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참고만. 그래서 그냥 긍정적, 부정적 발견법이고, 이게 뭐냐면 방법론적 규칙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규칙이 어떤 현상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할 때 그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생활 규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이 추구해야 할 규칙이 긍정적 발견법이고, 반대로 연구 과정에서 하면 안 될 것들이 부정적 발견법이에요. 이게 비유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규정했어요. 러커토 씨가. 그래서 이제 긍정적 발견법부터 먼저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과학을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을 긍정적 발견법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의는 과학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고한 핵이 아까 현상을 뭐 설명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당연한 것들. 그러니까 이 견고한 핵이 자연현상을 더욱더 설명하고 더욱더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할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정적 발견법인데,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새로운 가설을 핵에 첨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 마치 그 귀추법에서 만든 가설처럼. 이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이전에 귀추법 이런 걸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설들을 핵에 첨가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 그러니까 가설을 넣으면서 이제 설명 못했던 것들을 가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 만들면서 핵이 조금 더 다양한, 그러니까 이론이 조금 더 다양한 범위로 확장하고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긍정적 발견법이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이론, 즉 보호대를 수정하는 거예요.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핵에 첨가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베이스에 첨가할 수 있도록 보호대를 수정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책의 설명은 또 자꾸 핵에 뭐가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 발견법은 즉 보호대를 두껍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드, 아이템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하고 또 테크트리 더 높게 타는 거예요. 싸구려 제 기본템만 계속 끼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기본템들 조합시켜서 조금 더 높은 템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게 이제 긍정적 발견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설을 덧붙인다가 이제 여기선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퍼에서 반증주의 뭐라 했습니까? 반증 가능해야 된다고 했죠. 반증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과학적 이론 설명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호대도 무조건적으로 반증이 가능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캐릭터가 적한테 맞으면 피는 닳죠. 피는 달아야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이템을 좋은 걸 끼더라도 피는 달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증 가능한 보호대를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세련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한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아까 쌤이 계속 말했던 것처럼 보호대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발견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구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규정. 그래서 견고한 핵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노력. 이게 견고한 핵의 수정이라 하면 뭐냐면 제일 기본적인 거는 그대로 있고 이제 약간씩은 살짝 바꿔줄 수는 있어요. 여기서 러커토시는. 근데 이게 핵이 아예 없어지거나 이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거예요. 근데 즉 다시 말해서 견고한 핵, 아까 그러니까 견고한 핵의 긍정적 발견법에서도 견고한 핵에 이렇게 촥 뭔가 첨가한다 했잖아요. 첨가한다고 해서 이게 확 변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유의해야 돼요. 완전 똑같은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견고한 핵이 필요에 의해서 수정이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장을 약간은 굽히면서 다른 방향으로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데 이 부정적 발견법은 견고한 핵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노력, 즉 억지예요, 억지. 그러니까 보호대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법사인데 전사 아이템을 낀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노력만 가상하지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캐릭터는 후져요. 레벨이 올라도 한 방 맞으면 죽습니다. 고렙 던전 갔다가 그냥 한 방 컷당해요.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핵에 대한 반증을 배척해요. 즉 다시 말해서 공격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즉 이 말은 견고한 핵은 거부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라는 억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쌤이 말했던 그 견고한 핵은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완전히 파멸되거나 뭔가 이렇게 혁명적으로 쿤처럼 뭔가 빡빡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살짝 점진적으로 수정할 수는 있어요. 이제 이런 부정적 발견법의 예가 바로 임시 변통적 가설이라고 에드혹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법론적 규칙으로서 부정적 발견법과 긍정적 발견법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보호대를 좀 더 탄탄하게 하느냐 아니면 바보같이 만드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 형성 활동은 또 두 가지인데 얘도 전진과 퇴행이 있습니다. 얘가 간단해요. 자, 이론이 있을 때 보호대가 두꺼워요. 두껍고 긍정적으로 계속 좋아져.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발달된 이론으로서 나아가겠죠. 전진하겠죠. 그래서 전진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계속 이거 안 해 하면 계속 꼰대짓만 하고 템도 계속 이상한 거 갈고 보호대는 약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퇴물되죠. 퇴물. 어떻게 됩니까? 퇴물이니까 뒤로 남들 앞으로 갈 때 퇴행하죠. 퇴행. 그래서 퇴행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개입니다. 전진과 퇴행.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긍정적 발견법을 많이 할수록 전진을 하고 부정적 발견법을 많이 할수록 계속 뒷걸음질 치니까 다행히 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은 뭐냐면 보다 많은 유형의 자료를 설명하고 개념적인 문제를 줄여가는 연구 활동을 이제 전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유형의 자료를 설명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 이론이 조금 더 정교화되니까 조금 더 다양한 예전에 요거밖에 설명 못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도 이제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커버가 더 많이 되고 두 번째로 개념적인 문제, 그러니까 에러가 버그가 많았던 것들 이런 에러들을 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기초적인 문제조차 이제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진될 수밖에 없죠. 연구 프로그램, 여러분이 과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바로 연구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캐릭터를 키운다. 여러분이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 과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마법사 키우기, 롤로 치면 이제 탑가렌 짱짱맨으로 키우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즉 과학혁명으로 치면 위기가 나타났을 때
보호대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퇴행은 뭐겠습니까? 그냥 정반대입니다.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자료나 사실이 많고, 그러니까 커버를 못 친다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 그 다음에 개념적인 문제들에 많이 부딪힙니다. 당연하죠. 버그가 점점 많아져요. 계속 하나만 고집하다 억지 부리다가 이제 여기에서 꼬이고 하니까 이제 본질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정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부정적 발견법을 반복함으로써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불일치 현상이 당연히 위기가 나타나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예시로 들면, 일단 참고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천동설에서 지구랑 태양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동설은 뉴턴과 그리고 케플러가 했던 게 우리가 아는 지동설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주전원도 있고 뭐 이심원도 있고, 여튼 여기도 반박당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많이 뒤에 수정됐는데, 견고한 핵은 이제 지동설의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돈다라는 당연한 사실들이 견고한 핵이고, 보호대는 뭐냐?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원운동을 어떻게 하냐? 요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 뭐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주전원, 이심원, 뭐 항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가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보호대였고, 여기서 참고할 것은 이렇게 보호대가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관측했더니 틀렸다 이러면은 핵을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보호대를 살짝 수정을 합니다. 보호대를 수정을 해서 보호대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그 주장에 맞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관측을 했는데 화성이 이렇게 돌아요. 실제로 하늘 보면 이렇게 돌아요.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그거는 주전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주전원이 없었다라고 가정하면 보호대에 주전원이라는 내용을 넣어서 보호대를 조절을 했죠. 말을 빠르게 해서 미안합니다. 보호대 조절을 했죠. 그렇게 조절함으로써 이 반증 사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긍정적 발견법은 이러한 활동들, 코페르니쿠스가 이러한 주전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반증이나 새로운 예측 사례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당연한 과학적 활동들을 했을 때 긍정적 발견법이었습니다. 부정적 발견법은 따로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큰 예시가 있고, 부정적 발견법의 예시는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되게 좋은 예시입니다. 플로지스톤인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핵은 수정되지 않고 원래 상태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에 목매여가지고 보호대를 계속 얄팍하게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핵은 절대로 살짝은 수정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살짝도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억지 주장입니다. 억지 주장. 이게 바로 임시 변통적 가설이라고 해서 A가 안 되는데 하면 A가 안 되는 건 B 때문이다. 그러면 B가 안 되면은 B 때문에 또 A가 그래서 되면 B가 안 되는데 하면 B가 안 되는 건 또 이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와리가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증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반증 아예 없다는 거는 반증주의에 위배되죠. 근데 반증주의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반증 가능성이 열려는 있어야 된다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플로지스톤이 뭐냐면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불로 태우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대요. 누군가가. 그래서 무게가 줄어든대요. 불로 지지면. 근데 반박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로 지졌을 때 무게가 증가하는 게 발견됐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니까 플로지스톤은 똑같이 빠져나간다.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도 모르겠어요. 플로지스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플로지스톤이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빠져나간대요. 빠져나가는데 무게가 왜 늘어나냐? 플로지스톤이 마이너스의 무게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무게가 증가하는 거다. 질량이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개소리.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부정적 발견법이다.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개념적 구성, 그리고 방법론적 규칙, 그리고 이론 형성 활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일단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자, 여기 화면 한번 띄워놓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화나는 게 여기까지 했는데 영상이 지금 선생님 디카는 30분이 최대거든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뒤에 찍은 거 다 날려먹었네요. 애드립도 많았는데 노잼인 거 더 노잼으로 해야겠습니다. 밤 9시인데 밥도 못 먹고 이게 30분 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꺼져가지고 30분 지난지도 안 지난지도 모르고 계속하고 여러분한테 감사한 게 물론 100% 다 얼마나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노잼으로 올려도 그래도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연구 프로그램의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연구 프로그램은 폭포의 반중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모형인데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어떻게 한계를 극복했냐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반증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증이 되더라도 견고한 핵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보호대 수정을 통해서 이제 살짝 조절이 되는지 이제 그게 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다시 말하면 반증주의 폭포는 반증 가능성을 되게 중시했는데 러커토시는 반증 가능성보다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고 그걸 입증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러커토시는 과학이란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는 것, 즉 진보적 연구 프로그램을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핵은 유지하되 보호대는 계속 조절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증 과정은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핵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보호대의 가설들이 수정되게끔 해서 보호대가 조절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커토시는 이렇게 과학 이론은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더 미시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걸 구조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파악해야 한다는 걸 이제 시사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둘의 경쟁 관계가 있을 때 하나는 이렇게 전진함으로써 진보가 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는 반대로 퇴행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책에 아까 쌤이 말했던 그 두 번째 문단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호대 가설들이 먼저 수정하고 보호대 가설들로는 견고한 해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이론의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 쿤의 과학혁명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혁명적 이렇게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혁명적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새로운 이론을 새로운 예측을 했을 때 그리고 아니면 보호대가 확실히 탄탄해지고 하나가 퇴행됐을 때 점점 간극이 벌어지고 하나는 그만큼 지지도가 확 높아지겠죠. 처음에 가끔 그럴까 말까 그런 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확 지지도가 높아지죠. 얘는 확 진보하는 만큼 얘는 확 퇴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처음엔 두 가지가 경쟁하고 있다가 이제 확실한 이론이 나타난다는 거에 이제 혁명적 전환이라고 이제 이 책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한다. 뉴턴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우리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우고 실제로 여기서 참고하는 게 많아요. 특히 공학은 뉴턴 역학을 많이 씁니다. 그런 면에서 얘는 버려진 이론이 아니죠. 근데 쿤의 과학혁명은 뉴턴 역학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그냥 확 건너뛰므로써 얘는 그냥 버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했던 과학혁명의 한계점이 그런 거였습니다. 계속 쓰니까. 여튼 그 다음 이제 포퍼의 연역적 결국에는 이 연역적이고 합리적인 이 방법론적 측면과 쿤의 그래도 이 과학사적 접근법을 모두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다 뒤죽박죽 섞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동선거가 천동설의 얘기가 쿤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연구 프로그램의 우열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아까 쌤이 말했던 참신한 예측, 즉 다시 말해서 이걸로 요게 예측이 된다고? 와, 그만큼 그러면 지지도 확 올라가겠죠. 그렇게 그 참신할수록 좋은 여튼 예측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검증해야 진짜 사람들이 믿겠죠. 그래서 참신한 예측과
관측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이 경쟁하는 연구 프로그램들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렇게 효과적인 예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판단에 의해서 당연히 우월하게 되고 지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확실히 이제 대체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러커토시의 연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제 4번, 주제 2번이 이렇게 끝났는데, 주제 1번은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고, 과학적 방법론, 어떻게 하는 것이 과학이다, 이런 거에서 봤었고, 2번은 조금 더 근대적으로 봤어요. 근대적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로서 봤고, 세 번째는 이렇게 과학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이 과학을 그 어떤 방법에서,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학이 우리가 말하는 과학인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학습 과제는 뭐냐면, 쌤이 아까 맨 처음 말했던 선물이 학습 과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학습 과제를 할 시간을 선물한 거예요. 알았죠? 과제 하는데 30분이 걸렸다? 근데 과제를 안 하면서 30분을 벌었죠? 그 30분을 선생님이 선물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출석 과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준 선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출석 과제입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길었는데 노잼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요. 이제 이거 들을 때는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일 텐데 한 주 잘 시작하고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알았죠? 이제부터는 쉬는 날이 평일밖에 없네요. 선생님도 이제 다음 시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자, 빠이 짜이찐.